노무사님, 요즘에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너무 말도 안 하고 퇴사를 한다거나 혼자 퇴사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야씨 마음에 안 든다 다 같이 나가자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죠. 항상 잊을만 하면은 물어보는 게 이제 직원이 갑자기 안 나온다 라던가 또는 그냥 문자만 띡 하나 남겨서 저 안 나갑니다 그만둡니다라고 그냥 문자만 띡 보내고 그냥 퇴사해버리는 이제 이러한 거 이거 좀 어떻게 뭐 막을 수 없냐.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런 다음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가버리고. 그죠. 뭐 인수인계 당연히 안 하죠. 그냥 문자 보내고 안 나와버리는데 뭐.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규모가 크면 대체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 이미 그 직업의 노하우라든지 그 역할을 대체해주거나 서로 메꿔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사장님 한 명에 종업원 한 3, 4명 뭐 이래버리면은 그들이 싹 나가면은 완전 회사가 말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아예 문을 네. 닫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회사에서 퇴사를 이제 시키려면 뭐 경영상 이유든 어떤 이유로 아니면 징계든 퇴사를 시키려면 절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근로자들은 그러면 내가 나가고 싶으면 뭐 문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는 이 근로자를 만약에 내보낸다. 그럼 해고잖아요. 그렇죠. 해고를 하려면 정말 정당한 이유도 있어야 되고 서면 통지도 해야 되고 해고 예고도 해야 되고 굉장히 노동법에서 제한을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잖아요. 근데 반대로 근로자도 어떻게 보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건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띡 보내고 안 나와요라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어요.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근로기준법의 어떤 항을 보면 퇴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한 다음에 뭐 한 달 뒤에나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거는 뭐 해당이 안 나와요? 그게 예. 이제 다들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노동법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은 이제 고용계약에 이제 그런 해지 통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면 1개월 전에 이제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민법에 있는 걸 거의 차용해서 그렇게 썼고, 그럼 이제 그렇게 약정이 된 거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퇴사일 1개월 전에는 이제 통보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전날 문자를 보냈을 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뭐 네.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법이잖아요. 민법은 그렇죠. 뭐 형사처벌은 없으니까. 형사처벌은 없지만 이제 그렇죠? 민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쵸. 민사적 책임을 이제 우리가 물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근로계약에 있는 뭐 특약이나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을 위반한 거긴 하잖아요. 이 그렇죠. 근로자가 네. 갑자기 30일 전에 해야 되는데 당장 오늘 갑자기 저 내일부터 안 나와요 이러고 그냥 퇴근해버리고 간다. 네. 그 이제 회사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건 뭐냐? 근로자는 해지 통보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일단 이쪽에서 통보했을 때 우리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위반했으니까 우린 아직 근로계약이 유효하다. 네네.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의무를 안 지켰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우리가 30일 동안은 이 사람이 퇴사 처리를 우리가 안 해주는 거죠. 퇴사 처리를.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죠. 이제 이 사람이 네.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근로관계는 유지하는데 이 사람은 안 나왔으니까 급여는 없죠. 무단으로 안 나온 거기 그쵸.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다. 맞아요. 방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이 기간 동안 안 나오면 뭐가 되느냐? 무단결근이 돼요. 네. 네, 그럼 당연히 급여는 안 나가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팁은 이렇게 무단결근한 이 기간,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퇴직금 산정할 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퇴직금 산정할 때 마지막 3개월치 임금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달이 빵원이잖아요. 빵원. 처음으로 날아가면.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빵원이 포함된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으로 평균 임금을 산출하니까 엄청 떨어지겠죠. 원래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어도 이제 무단으로 한 달이 빠지면 이제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을 나눠서 300이 나올 텐데 그죠? 평균 임금이 네. 300만 원, 300만 원만 가지고 3으로 나누니까 200만 원. 맞아요. 네. 물론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좀 근로자들을 위한 장치가 있는 게 또 통상임금이랑 비교해서 통상임금이 이제 더 높으면 이제 통상임금으로 줘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퇴직금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그렇죠.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단퇴사하는 인원은
기간이 짧다. 기간이 짧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제재 수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산에서 집단 무단퇴사 관련된 판례가 나왔다고요? 네네. 그 충남 아산에서 네네. 그 이제 한 식당인데 이 알바생 3명이 이제 약간 공모해서 이 3명이 그냥 거의 하루 차이로 그냥 말도 안 하고 다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렇죠. 판례를 조금 더 뜯어보면 한 30분 안팎으로 해가지고 다 그만둡니다 바로 그 당일날 했다고 지금 기재가 돼 있던데.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업주, 그러니까 식당의 운영을 정말 마비시킬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 이렇게 퇴사를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왜냐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식당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식당에서 3명이 빠져버리면 업무가 마비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이제 3명이 갑자기 무단으로 그만뒀고, 제가 이제 기사에서 확인한 건 약 한 보름 정도. 네. 그래서 식당을 문을 닫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피해들이 발생해서 이 이제 사업주가 이 3명을 상대로 무려 5,300만 원의 어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네네네. 네. 물론 그럼 이제 너무 궁금하죠. 5,300만 원이나 청구했어? 그렇죠. 그럼 인정이 다 된 거야? 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200만 원. 그렇죠. 네. 업체 입장에서는 이주를 일을 못한 건 다 이제 무단퇴사라는 근로자의 탓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치 미리 사는 식재비 뭐 한 900만 원, 그리고 그동안에 뭐 임대료 뭐 한 300만 원, 뭐 기타 등등으로 이제 그거를 손해를 산정했는데, 법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분들이 아르바이트생이다 보니까 새로 채용하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못한다. 다만 여기서는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공동책임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아마도 업무방해 행위로 판단했다라고 이제 내용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뭐 위자료로 한 200만 원 정도를 인정을 한 거죠. 보통 우리가 손해배상 계산을 할 때 지적 재산권 침해했을 때 이런 계산하기 좀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물론 계산식은 있긴 하지만 그랬을 때는 위자료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판결이 어떻게 보면은 노동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좀 이례적인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물론 저는 이제 변호사는 아니니까 이런 무단퇴사를 항상 이제 그 대표님들이 물어봤을 때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실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봐도 이게 손해배상에 인정받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해도 그냥 비용만 나가지 어떤 실익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혼자 퇴사한 건 아니고 여러 명이 집단으로 한 거니까 좀 이제 이례적으로 좀 인정이 됐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단 퇴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더 그렇죠. 하나의 더 어떤 사례를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혼자 그냥 한 명이 퇴사하는 거는 이거 해당 사항은 없어서.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어서.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겪는 이런 무단 퇴사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응책이 없는 건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악의적으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가면서 우리 업무 데이터 다 지우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죠.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듣는 얘기지만, 진짜 그냥 아예 있는 회사 안에 있는 폴더 다 지우고 나가고 이러시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그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손해뿐만이 아니라 업무방해도. 그렇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막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하시면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은 정말 인생 하드모드 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